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지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이 거울에 이상하게 비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종종 어디에 가서 이 내 기분을 얘기하고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다르크입니다. 과연 나르시시즘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부터 나르시시즘에 대한 30가지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을 아주 정확히 분석할 건데요. 왜 나르시시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낯설고 그 의미가 잘못 해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을 좀 더 많이 사랑하거나 자신감이 좀 지나치게 넘치거나 혹은 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에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당신의 경험에 비춰보고 본인이 과연 나르시시스틱한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근본적으로 잘 다루고 이 문제되는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순위겠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특징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특징입니다. 먼저 공감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혹은 욕구를 말하며 주로 행동이 뒤따릅니다. 즉, 그냥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로하는 말을 건넨다거나 지지하는 행동들을 한다거나 혹은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즉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재된 흥미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공감하기 위해서 그 같은 상황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공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면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나르시스틱한 관계에 있다면 나르시스틱 상대가 평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 불만을 표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느 커플들이 그렇듯이 아마 당신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공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이 불만을 얘기하면 그 상대는 핸드폰이나 이렇게 TV를 들여다보면서 집중을 하지 않았거나 대충 흘려듣거나 혹은 그래서 내가 뭘 해주길 바래 라고 무성의로 대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당신은 생각하겠죠. 나는 자기가 고민 얘기할 때 다 들어주고 편 들어줬더니 겨우 반응이 저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걔가 이랬다? 좀 이상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오히려 저를 나무라고 이렇게 기회가 왔다는 듯이 저의 생각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라고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래서 네가 잘못됐다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편 들어주기만을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꺼낸 말인데 본전도 못 찾고 끝난 경우가 많았죠.
만약 당신이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감을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닌 너무나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사람, 혹은 어깨에 기대어서 울어도 되는 사람, 바라는 것은 단지 그뿐인데도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공감 능력 결여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파괴적인 성격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리고 아직 분가하기에 나이가 어리고 나르시스틱한 부모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더 힘들 것입니다. 자라며 가장 많이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부모인데 당신이 힘든 상황일 때 기대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분들이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너무 편리할 때, 내가 간섭하고 싶을 때만 당신의 힘든 상황에 개입한다면 너무나 힘든 일이겠죠.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혹은 제 부인은 공감 능력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 단 그들이 공감 능력을 무기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틱한 파트너를, 부인이나 남편을 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혹은 그녀가 연애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나를 배려하는 듯한 말이나 행동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결혼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고.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것이 되었다고 판단된 순간 이 태도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고 마음을 좀 놓고 편해지자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가진 공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1년의 짧은 연애였지만 처음부터 되게 강렬했고 즐거운 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연애 초반에 보여준 태도는 되게 매력적이었는데요. 말투에는 항상 배려가 가득했고 얘기를 나누면, 물론 1대1로 만나서 그랬겠지만 이렇게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집중하는 표정, 그리고 불만이 있거나 불평을 하면 직장에서 이러한 일 이런 것들을 불평하며 그랬냐며 이렇게 그 사람을 욕해주고 저의 편을 들어주고 했었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레스토랑이 있으면 그걸 기억하고 꼭 다시 데려가 주곤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되나? 왜 나를 좋아하지? 할 정도로 되게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죠. 물론 아무리 연애 중이라고 해도 완벽하게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을 숨길 수는 없으므로 이런 나르시시스틱한 성향이 표출되곤 했는데요. 그럴 때 거기에 갑자기 충격을 받고 실망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 그러며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용서를 빌겠다고 약속을 하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진실된 사과, 이제 물론 그때는 그렇게 믿었지만 알고 보니 이 헤어짐의 위기를 벗어나거나 다시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거짓된 용서를 구한 것이죠. 이제 그럴 때마다 거기에 넘어가서 헤어지고 만나고를 총 3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제가 법적인 와이프가 되자 태도가 좀 급격히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메뉴를 간단히 들면 사소한 것 같지만 제가 먹고 싶은 건 이제 안중에도 없고요. 항상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우선순위였고 그곳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가정의 중심이 본인에서 아이가 되자 그 나르시스틱한 성향, 특히 공감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더 심해졌는데요. 저와 아이가 집에 오고 힘든 상황에서 왜 저희를 배려한다기보다 왜 나를 더 이상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냐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몇 시간 동안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상황은 제가 임신 24주가 되던 차에 갑자기 자다가 양수가 터져서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없어서 혼자 응급실로 운전을 해서 갔고, 그 뒤로부터 10주 동안 아이를 낳을 때까지 bed rest, 즉 이제 병원에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한 움직임을 삼가고. 그렇게 bed rest를 10주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을 때도 complication, 좀 합병증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수술도 했고, 네, 혈액도 공급받고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집에 왔지만, 저는 이제 바로 쉴 수 없고 아이가 한 달 동안 NICU, 이제 초미수가 집중 케어 그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제 산후조리는 뒷전이고 아이를 보러 하루에 매일 왔다 갔다 했었어야 했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제 최대한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 집에 왔지만 계속 미숙한 소화기관으로 인해 우유를 계속 토하고 개워내고, 그리고 이제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심지어 이 산소통을 끼고 집에 왔어요. 한 달 뒤에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래서 미처 남편을 예전처럼 챙기지 못했는데 그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왜 본인을 챙기지 않느냐고. 그때 그 사람의 이기심을 느꼈고, 공감 능력이 제로구나라고 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죠.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가정의 중심이 본인에서 아이로 바뀌자 이는 더 심해졌는데요. 아이를 낳고 돌보는 힘든 상황에서도 왜 남편이 자신을 예전처럼 돌보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참고로 전 24주에 양수가 터져서 그때부터 입원해서 혼자 이제 마침은 제가 혼자 있어서 혼자 응급실로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부터 10주 동안 병원에 갇혀서 bed rest, 최대한 침대에서 걸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10주를 버텨서 아이를 낳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미숙아였던 34주차 미숙아였던 아들이 혈정산소가 부족하고 우유를 자꾸 개원해서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당연히 매일 집과 병원을 넘나들면서 다니면서 이제 물론 제 산후조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은 여전히 산소통을 메고 있었고, 저도 아이가 또 우유를 계속 개원해서 고생을 많이 하던 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힘들어하는 아들이나 고생하는 아내보다는 본인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알죠. 그가 연애 시절에 보여준 그런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그 환상의 행동들은 극도로 계산된 자신의 공감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거였음을 지금은 압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love bombing, 애정 공세인데요. 이는 연애 초반에는 상대에게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지만 이는 상대를 완벽히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의 환심을 사는 것 뿐입니다. 연애 초반 그들은 온갖 배려를 하며 뛰어난 공감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의 파트너가 그때 보여준 엄청난 애정 공세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종종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보이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성향을 느꼈을 때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꺼내서 쓸 필요도 못 느끼고 쓰고 싶지도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서 공감 능력을 꺼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지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내 모습이 거울에 이상하게 비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종종 어디에 가서 이 내 기분을 얘기하고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파트너와 소통하고 당신의 기분을 공유하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공감 능력이 결여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확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나의 파트너, 직장 동료 혹은 친구, 어떤 지인이라도 그분들이 난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은데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공감 능력 결여 성향이 확실히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아마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30가지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뜨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르시시즘에 당하지 않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